오늘은 SK 와이번스가 새로 영입한 니킹엄 선수를 분석해 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밌는 소식이 많습니다. 일단 웨인 선수 분석에 2080 스케일을 도입해 볼 겁니다. 2080 스케일은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분석을 할 때 스탠다드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직관적인 숫자로 선수를 평가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훨씬 더 편리하고 또 쉬워질 겁니다. 다음은 새로운 진행자의 영입입니다. 남자 혼자 진행한다는 게 칙칙하다는 코멘트가 많아서 미녀 진행자를 한 분 구했습니다. 바로 조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클라이맥스 TV의 진행자를 맡게 된 조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스님은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공개 방송을 하면 채널의 인기 상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요새 살이 부쩍 쪄서 공개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스님이 시청자들을 끌어온 만큼 제가 날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감량 후에 공개 방송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공개 방송을 평생 안 하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제 속마음을 들켰네요. 일단 새로운 진행자님이 합류한 만큼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저희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프로야구 스카우팅 리포트 시리즈의 저자 태양입니다. 꾸준히 프로야구 관련 칼럼을 작성해왔고 고교야구에서 메이저리그까지 굉장히 브로드하게 야구를 다뤄왔습니다. 저는 태양님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만이 가능한 신선한 시각으로 씩씩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SK 와이번스의 새로운 웨인 투수 니킹엄 선수를 다뤄볼 텐데요. 일단 SK 와이번스의 웨인 투수 영입 방식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SK는 웨인 투수를 영입할 때 한국 프로야구의 다른 구단들과는 조금 다른 프로세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프로야구의 구단들은 웨인 투수들을 영입할 때 이 선수가 당장 얼마나 전력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둡니다. 쉽게 말해서 즉시 전력감을 찾는다는 거죠. 그 선수의 가능성이나 비전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SK는 다릅니다.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즉시 전력감을 목표로 하되 성장 가능성에도 상당한 중점을 두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웨인 투수를 영입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 어떤 선수들이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전임자였던 산체스 선수부터 그렇죠. 산체스 선수는 연경혁 감독이 단장 시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영입했던 투수였습니다. 당시 산체스 선수는 공의 위력은 확실했지만 토미존 수술 이후 처음으로 갖는 선발 복귀 무대였기 때문에 풀타임 소화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죠. 실제로 이 예상은 맞아떨어져서 산체스 선수는 2018 시즌 후반기에 큰 부진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SK 와이번스는 산체스 선수와 재계약을 했었는데 1년의 적응 기간을 거쳤기에 이제는 체력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고 공의 위력을 감안했을 때 2019 시즌에는 반드시 산체스 선수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완벽하게 적중합니다. 김광현 선수와 함께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로 거듭난 것이죠. 혹시 산체스 선수 이전에는 이런 유형의 영입이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바로 메릴 켈리 선수가 첫 스타트를 끊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켈리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 입성했던 2015 시즌은 웨인 투수 연봉 상한선이 폐지된 상태라서 다들 메이저리그 출신 웨인들을 영입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메릴 켈리 선수는 당시에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는 투수였습니다. 당시 SK 스카우트 팀은 켈리 선수의 공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투수라고 판단해서 영입에 착수했다고 하죠. 이 판단도 적중해서 켈리 선수는 SK 와이번스 역사상 최고의 웨인 투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해서 첫 시즌부터 선발로 13승을 기록하는 등 상당한 성공을 거두죠. 켈리 선수와 산체스 선수를 연달아 성공시키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 SK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영입한 투수들은 항상 성공작만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2019 시즌에 브록 다이슨 선수 역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영입했던 투수였지만 당장의 기량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퇴출된 케이스입니다. 반면 그 대체자였던 소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SK가 우승에 올인하면서 전적으로 즉시 전력 창출만을 위해 영입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우승을 위한 필승 카드로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재계약에 성공하지 못했죠.
아, 다익손 선수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니킹엄 선수는 즉시 전력감과 비전을 가지고 영입한 투수. 이렇게 두 가지 부류 중 어디에 속하는 선수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승 반지를 되찾아오기 위해 영입한 확실한 필승 카드냐, 아니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영입한 자원이냐,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을 위해 니킹엄 선수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대답을 밀어주셨네요. 태양님의 최종 평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태양님, 먼저 니킹엄 선수의 양력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니킹엄 선수는 1991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투수입니다. 2010년에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피츠버그가 4라운드에 지명했고, 그 이후 2019 시즌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트레이드 되기 전까지 쭉 피츠버그에 머물렀습니다. 입단 당시부터 기대를 받았던 유망주였고, 성장세도 상당히 가파른 편이었습니다. 2014 시즌에는 이미 트리플 A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 시기에 메이저리그 100대 유망주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대충 60위, 80위권 정도의 유망주였으니 A급 유망주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전체 60에서 80위권이면 상당히 기대받는 유망주였네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아무 탈 없이 성장했다면 메이저리그에서 3사 선발은 충분히 해줬을 텐데 2015 시즌에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커리어가 꼬이게 됩니다. 토미전 수술을 받았는데 부상 회복 이후부터 구속과 구위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하지 않았고 선수 본인이 아시아행을 선택하면서 SK 와이번스 유니폼을 입게 된 케이스입니다. 부상에 발목 잡힌 유망주라니 가슴 아픈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진 선수였군요. 태양님, 이번에는 니킹엄 선수의 구속과 구종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겠어요? 니킹엄 선수는 정통파 오버핸드 우완 투수입니다. 구종이 굉장히 다양하죠. 포심과 투심, 컷 패스트볼까지 세 가지 유형의 패스트볼을 던지고 변화구로 커브와 체인지업을 던집니다. 2019 시즌에는 거의 던지지 않았지만 슬라이더도 던질 줄 알아서 총 6가지 구종을 던질 수 있습니다. 6피치 투수인 셈인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구속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평균 148km에서 최고 153km에 달하는 패스트볼을 던집니다. 굉장히 빠른 편이네요. 평균 148km라면 김광현 선수보다 빠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평균 147km였으니까 니킹엄 선수가 메이저리그 시절의 구속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김광현 선수보다 빠릅니다. 당연히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구속입니다. 결정구로 사용하는 변화구는 커브와 체인지업으로 언제든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단 공이 빠르고 구종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네요. 상당히 흥미로운 투수인 것 같은데 투구 스타일을 분석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인 스타일을 보면 세 가지 패스트볼로 시원시원하게 스트라이크를 잡고 커브와 체인지업으로 많은 삼진을 뽑아내는 파워 피처입니다. 제구도 좋은 편이라서 통산 트리플 A에서 기록한 9이닝당 볼넷 수치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충분히 특급 제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뜬공과 땅볼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땅볼 유형의 투수인데 SK 와이번스의 홈구장이 굉장히 좁은 편이라 뜬공 투수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속팀과의 궁합도 잘 맞는 편입니다. 와, 150km를 쉽게 던지면서 제구도 좋고 구종 많은 파워 피처라니 정말 기대되는데요. 스펙만 늘어도 거물급 외인 투수가 왔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태양님, 이번에는 니킹엄 선수의 메이저리그 시절 스카우팅 리포트를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니킹엄 선수의 메이저리그 시절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면 재밌는 점이 꽤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부터는 시간 관계상 2부에서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면 시청자분들도 듣기 힘들어지니까요. 역시 오늘도 절묘한 부분에서 끊어가는 태양님이시군요. 태양님, 2부에서는 대략 어떤 내용을 다루시게 될까요? 2부에서는 니킹엄 선수의 연도별 스카우팅 리포트를 분석하고 과연 한국 프로야구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80 스케일로 킹엄 선수의 평가를 표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부분은 다 2부에 있군요. 시청자 여러분, 2부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클라이맥스 TV의 조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